예,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리더 강사인 이상은입니다. 만약에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차 키를 딱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기 전에 시트를 조정하고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내 체형에 맞게 조정하듯이 포토샵에서도 환경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쓰기 편하게 뭐 웹 디자인을 하면은 웹 디자인에 맞는 필요한 패널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떠한 환경을 설정을 해주는 것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집을 누르십니다. 위에 메뉴바에서 편집을 누르시면 최하단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하이 메뉴가 보입니다. 하이 메뉴에서 일단 1번부터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환경 설정 창이 뜹니다. 환경 설정 창에서 그 일반이라고 돼 있고 인터페이스 뭐 작업 영역 도구 이런 식으로 쭉 그 항목이 나오죠. 일단 일반부터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홈 하면 자동 표시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윈도우 10처럼 그 작업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런데 바로 직관적으로 그 작업 사진 보정 작업을 하려면은 이걸 해제해 주시면은 편리합니다. 여기서 파일 불러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진행을 하면은 좋죠. 그러니까 뭐 이거 쓰시고 싶으시면은 쓰고 만약에 홈 화면이 자동으로 표시 안 되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사진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해제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색상 피커는 윈도우와 어도비가 있는데 우리는 어도비 색상 피커를 쓸 거기 때문에 어도비를 선택을 해 주시고 HUD 색상 피커는 그냥 맨 처음에는 소로 돼 있는데 중 정도로 해 주세요. 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보관 이거는 쌍입방 자동으로 해주세요. 옆에 보시면은 뭐 쌍선형 뭐 쌍입방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픽셀 간에 그 확대를 한다든가 축소를 할 때 보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적은 이미지를 크게 한다 그러면은 어 쌍입방 매끄럽게로 지정을 해주시고 쌍입방 선명하게는 축소 사이즈 리사이즈 하는데 적합한 거죠. 그런데 쌍입방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크기를 확대를 하든 줄이든 축소를 하든 자동으로 이제 그게 보관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이미지 픽셀 보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쌍입방 자동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뭐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다음 인터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그 포토샵의 색상입니다. 색상.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면은 포토샵이 어두워지고 이제 그레이 회색이 되고 또 밝은 회색이 되고 아주 밝은 흰색이 되고 그런데 너무 밝으면은 눈이 필요합니다. 오래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중간색 그 회색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기본값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밑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이제 맨 처음에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영어로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영어로 나중에 이 처음에 깔 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I 크기는 그 조금 이제 여러분들 간혹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고해상도 그 모니터가 많이 나오죠. 고해상도 모니터를 만약에 3840에 2160 같은 모니터를 구입을 해서 설정을 그걸로 했다면 만약에 거기서 포토샵을 설치를 했다면 굉장히 글씨가 적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글씨 보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UI 크기 조절은 200%로 해놓으시면은 지금 저처럼 이 정도 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제가 하다 보면은 노트북을 가지고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그냥 이걸 100%로 해놔가지고 글씨가 굉장히 적어서 자기도 화면이 어떤 글씨인지 위에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못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걸 200%로 해주시면은 이제 그 글씨 크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I 글꼴 크기도 여기 보시면은 자금, 매우 자금, 자금, 중간, 컴 있는데 컴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UI를 글꼴에 맞게 크기 조절, 요거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요거는 다 색상 채널 표시 체크해 주시고 메뉴 색상 표시도 체크해 주시고 슬라이드 색상 변화 보기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작업 영역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이제 뭐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 그냥 기본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열 때 탭으로 열 것인지 창으로 열 것인지 이거를 설정해 주는 게 탭으로 문서 열기. 이게 창으로 열면은 이 창 저 창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기가 순차적으로 힘듭니다. 또 오히려 어떨 때는 창으로 문서를 열어서 사진을 열어서 보정하기가 쉬울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거를 해제해 주시고 평상시에는 탭으로 문서 열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한 탭에 사진이 모두 열리기 때문에 사진 순차적으로 보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큰 탭이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적은 탭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니까 짧게 나옵니다. 파일명이 긴 경우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파일명 전체가. 그래서 큰 탭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툴을 도구라 그럽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거, 이 도구. 이 도구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가 무엇에 쓰는 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밑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노란 조그만 창이 나와서 그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도구가 강의를 듣고 했어도 잘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이 도구는 이런 데 쓰는 도구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 풍부한 도구 설명 체크도 체크를 해 주세요. 여기도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보면은 스크롤 힐러 확대 축소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크게 확대도 할 때도 있고 축소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자판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키보드 만지기 싫어서 마우스로 많이들 하시는데 마우스로 스크롤 그 힐로 만약에 이미지를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컨트롤 제로 컨트롤 1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1은 원본 보기, 컨트롤 제로는 화면에 맞춰 보기,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는 화면을 더 크게 확대하는 거고 컨트롤 마이너스는 화면을 축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 내역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메타데이터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만 이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처리. 파일 처리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를 미리 보기를 할 때, 그리고 항상 저장할 때, 이제, 원래 폴더, 그래, 원본이 있는 원래 폴더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내가 다른 폴더에 옮기고 싶으시면
다른 폴더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폴더로 이동하셔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맨 처음에 보여주는 폴더는 원본 사진이 있는 원래 폴더의 저장, 원래 폴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거는 옮기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해 주시고요. 파일 확장자명은 보통 보면은 그 대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JPEG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보면은 소문자로 확장자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촌스럽지 않게 남들 하는 대로 소문자 사용이라고 이렇게 여기 눌러 보시면 대문자 소문자 있는데 소문자 사용을 해주세요. 조금 대문자로 확장자가 나오면 촌스럽고 약간 보기에도 거북합니다. 그리고 다음 간격으로 복구 정보, 자동 저장.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정전이나 의도치 않는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동안 작업해온 거를 다 헛일이 돼버리잖아요. 도로아미 타불이 돼버리니까 이제 자동으로 저장하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 저장 설정 시간은 5분부터 10분,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1시간 정도 해놓으면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저장되지 않은 것들은 다 날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5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길어봐야 5분 안에 것만 날린다는 거. 다시 그거 부분만 나중에 복구됐을 때 작업하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초보자분들 특히 컴퓨터가 이제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니면은 컴퓨터 용량, 메모리 용량이 적어 가지고 컴퓨터가 다운될 우려가 있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5분으로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냥 5분으로 해 두었습니다. 이게 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컴퓨터의 메모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메모리가 약하신 분이, 만약에 뭐 메모리가 4기가, 8기가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5분 전을 설정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메모리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장을 많이 하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포토샵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최소한 제가 봐서는 16기가에서 32기가 정도는 되어야 되고, 좀 원활하게 100% 컴퓨터를 활용하려면은 한 64기가 정도 돼야 됩니다. 요즘 파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니콘 Z7을 쓰고 있는데 Z7의 로우 파일이 거의 100메가예요. 사진 한 장에. 예를 들어서 한 10장을 불러와서 하면은 1기가가 되겠죠. 1기가. 그것만 작업합니까? 레이어 작업하고 이러다 보면은 100메가짜리 이미지가 한 장 레이어만 복사를 해도 200메가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 3개, 4개 되면은 뭐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컴퓨터를 다음에 구입을 하신다든가 새로 그 메모리를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넉넉하게 메모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클릭을 하면은 카메라 로우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카메라 로우는 일명 ACR입니다. 어도비 카메라 로우를 지금 앞에 어도비 자를 빼고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데, 원래는 ACR이죠. ACR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에서 사이드카 XMP 파일을 사용하겠다. 이제 보정한 내용을, 사진에 어떠한 보정을 현상을 한 내용을 어디다가 이제 저장할 거냐는 그 위치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걸 클릭해 보시면 카메라 로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사이드카 XMP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카 XMP 파일에다가 보정한 내용을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지우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XMP로 사이드카 파일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관리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XMP 파일을 가지고 와서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XMP를 보정한 내용을 저장도 할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카 XMP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선명효과 적용, 모든 이미지의 선명효과를
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보정한 이미지나 미리 보기 이미지나 모든 이미지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미지 설정에서는 밑에 모두 해제시켜 주세요. 이거를 만약에 하면은 어떠한 경우면은 로우 파일을 열면은 자동으로 톤 조정이나 색상 조정이 되고 흑백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우리는 다 수동으로 현상을 할 거기 때문에 다 해제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로우 캐시에 우리가 이 카메라 로우는 HDR에서 굉장히 많이 그 컴퓨터 캐시를 잡아먹는데 그걸 자기가 최대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20기가면 20기가, 30기가면 30기가. 그런데 요거는 자기의 하드디스크를 감안하셔야 돼요. 내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기가밖에 없는데 20기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 지금 여유 있는 공간에 안에 있어야 되겠죠.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보통 C 드라이브 우리가 운영체계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 C 드라이브에 보시면은 여유 용량이 예를 들어서 한 20기가 남아있다 이러면은 여기에 카메라 로우 캐시는 한 10기가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캐시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진을 열어봤고 닫았고 브릿지를 사용했고 안 했고 뭐 이렇게 그거를 모든 것을 이력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에요. 저장을 해두면 왜 저장을 해두느냐? 다음에 그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캐시로 저장이 돼 있었으면은. 그런데 만약에 캐시로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떤 파일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캐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관할 것이냐. 자기 C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의 용량을 하드 용량을 보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캐시가 다 됐다고 경고창이 뜨면은 이 환경 설정에서 캐시 제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내가 C 드라이브는 여유가 얼마 없고 D 드라이브는 여유가 많다. 이러면은 캐시를 D 드라이브에다가 위치 선택을 다시 해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D 드라이브가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카메라로 캐시를 저장하는 공간을 D 드라이브로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서 변경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키 요거는 해제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원래 기본은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파일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처리는 DNG 파일 처리. DNG는 뭔가 하면은요. 디지털 네거티브 그래픽이라고 해서 그 어도비 회사의 로우 파일 확장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니콘 같은 경우에는 NEF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CR2 뭐 이런 식으로 로우 파일 확장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도비사에서도 뭐 카메라에서는 아니지만은 그 로우 파일 확장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DNG 파일이고요. DNG 파일은 이거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PEG 및 TIFF 처리 여기서는 JPEG은 설정으로 JPEG 자동 열기, 설정으로 TIFF 자동 열기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JPEG 지원 사용 불가. JPEG을 카메라 로우에서는 JPEG 이미지는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쓸 수 있는 거를 안 쓴다고 미리 못 박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으로 이제 JPEG을 자동 열기 한다는 거죠. 요걸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내가 JPEG도 필요할 때는 불러서 카메라 로우에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ACR에서. 요 밑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원되는 JPEG 자동 열기. 어떤 JPEG을 더블 클릭만 하면은 ACR로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내가 어떠한 조그만 사진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보려고 하는데 더블 클릭을 하니까 ACR로 열리면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JPEG을 불러다 쓸 수 있는 거는 설정으로 JPEG 자동 열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IFF도 마찬가지예요. 설정으로 TIFF 자동 열기를 설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능에서는 그래픽 프로세서 사용을 자동 내가 그래픽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가 하면은 HDR 병합 사진 뭐 파노라마 병합 사진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리고 픽셀 유동화 그런 것들이 이제 파노라마 병합 HDR 파노라마 병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픽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포토샵에 그래픽 프로세서가 거의 필요 없고 CPU로만 구동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카메라 로우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 그래픽 카드도 좀 괜찮은 정도를 사용해야지 어도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이제 설정 값이 모두 됐으면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하위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되는 로우 파일의 경우 어도비 카메라 로우를 선호한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 이거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요 보시면은 PSD 및 PSB 파일 압축 사용 안함 요거는 꼭 체크를 해 주세요. 이제 이거는 포토샵 파일인데 레이어가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을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기가에서 4기가까지는 PSD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4기가를 초과한 파일은 PSB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용량이 크다고 해서 압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압축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를 사용할 거니까 PSD 및 PSB 파일 압축 사용 안 하면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보내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보내기는 저는 사진을 PNG로 많이 내보내기를 하기 때문에 PNG, JPG, GIF, SVG 이렇게 있는데 PNG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체크를 하면 32비트, 체크를 해제를 하면 16비트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파일에 체크를 하면 8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2비트 이미지로 PNG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도에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내보내기 위치, 매번 내보낼 때마다 위치를 물어보기에 체크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자동으로 내가 지금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 폴더를 나중에는 폴더를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헤맵니다. 나중에 찾아내기야 보면 어떻게 찾아내겠지만 헤매니까 매번 내보낼 위치를 묻기를 하고 그 자리에 안 그러면 그 폴더를 옮겨서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사진 안에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메타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작권과 문의 정보죠. 저 같은 경우 사진에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이상헌하고 카피라이트를 문구를 적고 제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제 사진을 구입하고 싶으면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 사진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아니면 제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아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포토샵에서는 CPU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양이 많아야지 한꺼번에 여러 개의 문서라든가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카메라가 고화소, 고해상도의 그런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량이죠. 로우 파일 하나 100메가가 되는 게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 장을 사진을 한꺼번에 작업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메가 사진을 20장을 찍어서 파노라마 병합할 때 100메가 사진이 20장이 되면은 2기가 사진이 되는 거예요. 2기가 정도의. 그런데 메모리가 만약에 뭐 8기가나 4기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파노라마 병합해서 그러면은 그게 20장을 100메가짜리 20장을 하면 2기가가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열어놨던 사진이 또 2기가가 되는 거니까 벌써 4기가 다 차버려 가지고 그냥 4기가가 메모리밖에 안 되면은 다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포토샵이 다운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실 때 메모리를 넉넉하게 최소한 32기가 정도는 메모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64기가 이상을 해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컴퓨터에 64기가의 메모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한 70% 정도를 사용합니다. 한 41기가 정도 되겠죠. 저는 영상 작업도 많이 하고 포토샵에서 파노라마 병합이나 HDR 병합 같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을 한 42기가 가까이 두었습니다.
각자의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이 용량은 틀릴 수 있으니까 자기 컴퓨터에 메모리가 얼마 설치되어 있는지를 위에 보시고 보통 70%에서 80% 정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서 설정,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지포스 RTX 2060 슈퍼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최신 거죠. 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체크를 그래픽 프로세서 사용이라고 해주세요. 요 고급 설정을 누르면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픽 프로세서를 사용하면은 작업을 할 때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 내용 및 캐시. 캐시는 뭐 이렇게 타일 크기를 이제 웹 UI 디자인 뭐 기본 사양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최적화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기본 설정과 그대로 두겠습니다. 작업 내역 상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때 작업 내역을 다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어떤 작업을 해나가면은 이게 이렇게 쭉 저장이 됩니다. 이쪽에. 그런데 몇 개를 저장할 거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1개에서부터 1000개까지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 전 단계로 갈 때는 이제 저장이 돼 있어야지 그 전 단계로 가니까 개수를 좀 많이 하면 좋은데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메모리가 받쳐줘야 됩니다. 작업 내역 상태를 다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만약에 적게 설치되어 있는 분이 이게 작업 내역 상태를 많이 하면은 컴퓨터에 그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에 맞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메모리를 넉넉하게 넣으면은 이러한 기능들을 100%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레벨이란 것이 있는데 캐시 레벨이란 것은 1에서부터 8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미지는 적고 레이어가 많은 그런 이미지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2나 3이나 설정을 해주시고 아니야 나는 레이어는 별로 없어. 그렇지만 사진이 이제 우리 같은 사진가들은 레이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한 장의 사진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캐시 레벨을 올려주면 원활하게 포토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타일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가 이미지가 적고 레이어가 많은 이미지를 주로 사용한다 포토샵에서 그러면은 128K나 132K를 지원해 주시고 만약에 아니다 우리 DSLR로 찍은 사진처럼 레이어는 별로 없어도 보정하는 게 한 장의 그 이미지가 용량이 크다 고화소다 고용량이다 이러면은 이제 104K나 1024K나 1028K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는 레거시 합성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래치 디스크입니다.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하는데 메모리가 만약에 모자랍니다. 모자라면은 컴퓨터가 바로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를 대신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불러와서 이제 메모리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쓸 드라이버를 지정해 주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는 하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4개를 몽땅 다 체크를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서 체크를 다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시작이라고 있죠. C 드라이브 쓰고 C 드라이브 써가지고 모자라면은 E 드라이브 쓰고 E 드라이브 그 하드 디스크에 용량을 메모리화 시켜서 임시 그 저장 장소로 쓰는 거예요. 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커서는 별다르게 만질 게 없습니다. 투명도는 뭐 이제 PNG나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배경 그 바탕화면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일단은 중자하고 밝은색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냥 남들이 다 쓰는 걸로 밝은색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단위와 눈금자 이거는 웹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될 부분 이 부분은 몰라도 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워터마크나 자기 로고 뭐 이런 거 만들 때 조금 사용하긴 합니다. 그럴 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기본값으로 두고 오른쪽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쇄를 할 때는 해상도를 300dpi로 사용을 하고 그냥 일단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볼 때 안 그러면 웹에 올릴 때 이럴 때는 72 ppi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파이카 크기 뭐 이거는 위에다가 72 포인트 인치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요즘은 포스트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안내선 격자 분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웹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도 가끔 사용은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본값을 둡니다. 뭐 플러그인 이런 것도 기본값이죠. 그냥 기본값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문자에서도 뭐 그냥 기본값을 두고 그대로 사용해도 사진 보정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을 둡니다. 3D는 우리가 뭐 사진 보정에 대해서는 3D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기술 미리 보기란 무엇인가 하면은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 그게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기술을 어도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알파 테스트, 뭐 베타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알파 테스트는 회사 내에서 자체 테스트를 하는 것을 알파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외부의 사용자로 하여금 미리 사용해 보게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미리 보기란 베타 테스트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 이거를 갖다가 기술 난 한번 써보겠다 싶으시면은 체크를 해주시고 난 아직도 이거 쓸 적이 안 돼. 그냥 그러면은 사양도 안 되고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여기 이제 베타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다음 포토샵 2021 다음 버전 내년 버전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환경 설정을 마쳤습니다. 환경 설정을 마치고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여기서 그냥 이걸 끄면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 지금 이 화면에서 바로 그 환경 설정 변경했는 값이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포토샵을 재실행해야지 금방 우리가 환경 설정했던 내용들이 바로 적용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토샵 CC 2020 환경 설정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환경 설정 다 됐으면은 이미지 보정하러 렛츠고!